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오그라나 들어요. 전 좋은데. 혜정 씨가 좋다면 네. 좋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약간 우려도 하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혜정 씨는 어때요? 반응이 폭발적이었고요. 역시 인기 그렇죠. 분? 네. 네, 그래요. 이제 해봤냐 방송을? 네. 안 해봤다. 내가 못하는 게 어딨냐? 네.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댓글도 좀 있다고 해서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거나 한 거 있으면 소개시킬 수 있나요?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통푸님이 10,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와우. 왜 후원하셨는지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우리는 이런 방송이에요. 왜 후원했지? 아니 왜 생뚱맞게 왜 후원했는지 딱 봤을 때 첫 우리는 댓글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남들은 왜 빨리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네. 왜 후원했지? 그러니까 이 돈 어떻게 써요? 저 모르죠. 글쎄요. 저 처음 이런 일을 찾고 네. 처음이라 이게 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해도 좋을 듯 방송을 잘 아시는 분들인 듯합니다. 다음 방송 기대해 볼게요. 화이팅 하셨고요. 네. 보이는 라디오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잘 들었습니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연금 복권 당첨되셔도 사회복지계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가 이분 때문이었을까요? 연금 복권 샀거든요. 그래요? 네, 안 됐어요. 네. 로또도 샀거든요. 네. 안 됐어요. 네. 대부분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관심과 댓글 달아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첫 방송인데 아무래도 우리 혜정 씨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100번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출연권 드리려고요. 진짜요? 네. 저희 직원 중에 듣고 네네. 출연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제를 봐라.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이다. 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나오겠냐. 방청해라. 그냥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순간 네 주제를 알아라는 줄 알았어요. 주제를. 둘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한데요? 네. 나중에 한 100회쯤 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이걸 다시 한번 이거 하면은 저도 모르게 액센트가 강해져요. 지나가다가 혹시 듣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분들 확실히 복주가 만드는 사람들인가. 저희가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퀴즈를 낼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지금 내려고 했는데 안 내려고요. 끝까지 들으셔야지 퀴즈가 중간에 언제 낼지 몰라요. 퀴즈를 맞히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분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네. 잘못 따라다가 출연권 나오는 거 아니면 네. 아무튼 네, 됐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거 잘못하면 진행하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오늘 이 타이틀이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남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뜻밖입니다. 연습하신 것 같아요. 원래 저 목소리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지난주 방송을 듣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전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연습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는 제가 이쪽 계열에 한쪽 발을 담고 계신 분이 같이 지향하니까 이런 정보도 있네요. 저는 이거 웬일이야? 이분 원래 DJ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첫해 저희가 모시려고 했어요. 네네. 알고 계시나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때 첫해 때 안 했죠? 시국인 만큼. 시국인 만큼. 네. 아니 뭐 시국이 웰다잉 하면 돼. 웰다잉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두 번째 오셨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웰다잉이라는 거를 딱 접하자마자 딱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웰다잉이 뭐냐? 네. 뭐 표면적으로는 그냥 잘 죽자. 뭐 간단하게 그렇게도 느껴지긴 하는데 네네. 소장님 네. 웰다잉 연구소니까 네네. 웰다잉에서 좀 그 청취자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네. 우선은 저는 이제 강원남이라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제 인사를 드릴 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진짜예요? 예, 강원도 춘천이고 이제 서울 온 지 한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어르신 저는 강원도에서 온 남자 그래서 강원남입니다라고 하면 기억을 조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남이라고 하고요. 웰다잉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다잉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1인 기업으로서 또 1인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웰다잉 말 그대로 그냥 잘 죽는 겁니다. 네.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잘 죽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죽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라고 네네.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웰다잉 플래너로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론으로 요새 사람들이 조금 고통스럽게 죽지 않나, 힘들게 죽지 않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행복한 죽음을 도와주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네. 약간 뭐 질병이 있거나 네네. 불편하신 분이 네네.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완치를 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태에 몰릴 때 어차피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하는 그런 작은 의미도 있지만 네네. 한편으로 보면 일반적인 네네. 나이가 거의 있는 분들한테도 왠지 적용이 될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네.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네네. 뭐 노년으로 갈 수 있는 네네. 뭐 독거 노년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죽으면 순서가 없잖아요. 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이미 죽음 준비 교육에 관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 준비에 관한 것들은 사실 전 연령에서부터 다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왠지 네. 에너지가 팍팍 넘쳐가지고 네네. 활동적이실 때 야 너 죽을 걸 준비하라고 하면 네네.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일인데, 네. 한 어르신 한 분께서 이제 간암 말기로 이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참 곱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저녁진지 드시고 산책 모시고 나가면 다음 달에는 저기 무지개 다리 건널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시던 참 고우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드님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드님들한테 조금 위로를 해보려고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하느님 품 안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아드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죠? 그 아드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희 어머니는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는 사람 있으면 눈물 닦아주시고 힘든 사람 있으면 안아주시고 없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사람은 어떻게 죽나를 봤더니 사람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이 사실은 웰다잉 수업인데 잘 죽는 거 가르쳐 드리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죽음 준비뿐만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한 공부라면 이건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웰다잉은 웰빙이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웰빙. 저도 솔직히 웰다잉도 뭔데 웰빙 이 나이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혜정 씨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네네. 잘 먹고 잘 살고 현재에 좀 만족하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인 것 같아요. 아 희망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내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좀 행복하게 그려지고 네. 즐겁게 그려진다면 그게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 좋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불행하고 다가올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담화문이 발표한다고 나왔을 때 이제 다음이라 하면 네 그분께서 이거 방송 좀 더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 네. 웰다잉 시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네. 여지없이 그분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담화문 네네. 담이 오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방송이 네. 점점 강해지는 것 아니,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흘렀죠? 이거 웰다잉. 네. 웰다잉. 네. 제 희망을. 그렇죠. 네, 희망. 근데 사실 오늘이 행복해야 오늘이 즐겁고 행복해야 내일도 즐겁고 행복하고 네. 또 내일이 행복하게 그려져야 오늘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미래가 그려지는 앞날이 조금 더 지금이라도 좋게 그려지는 그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아까 그 댓글 읽어줄 때부터 꼼꼼하시더니 네. 웰빙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길어진 거 보니까. 소장님은 웰빙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웰빙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웰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연구소 슬로건이 이제 웰다잉을 통해서 웰빙을 완성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잘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임종을 눈앞에 두신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키브로스라고 하는 생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죽어가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임종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어디 뭐 강남에 땅 좀 사놓을 걸. 그때 내 돈 띄어먹고 나른 놈들 뭐 잡을 걸. 그때 이런 것들 후회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뭐 후회하냐 봤더니,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좀 쐬고 올 걸. 그런 시간 못 가든 거. 네.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랑 어디 가서 좀 여행이라도 한번 좀 다녀올 걸. 와이프 그러네. 느낌 파고 오네요. 네. 그래서. 안 오잖아요. 이제 주로 후회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가 크게 이루지 못한 꿈이나 돈을 후회하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더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미래에 대한 꿈도 있고 희망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사소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따라서 그런 의미로 따지면 저는 지금 아무래도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족들과도 많이 좀 헤어져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좀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웰빙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웰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네. 좀 만족감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죽음과 가까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좀 안 좋은 죽음도 많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네. 안타까운 최근에 선생님 그 페북을 보니까 네네. 고독사 하시거나 네네.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걸 봤을 때 네네. 사실 좀 우울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어떠신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건 맨날 죽음 생각만 하면은 좀 우울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공포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죽음의 현장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도 하죠. 뭐 사람들이 저희가 뭐 웰다잉 연구소를 한다고 하면 뭐 시신도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사고 현장도 많이 가봤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불행하게 죽었다는 건 사실 불행하게 살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죽었다는 건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다는 건데 이분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그 무연고자분들 장례하는 나눔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요. 26살의 아드님과 이제 55세 아버님이 함께 이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셔서 네. 이제 그분들이 8월 달에 그 더운 여름날에 그 연탄불을 피우고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되어서의 인제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해서. 아이고야. 수고를 해서 보냈는데 참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드님의 다이어리를 한번 마지막에 펼쳐봤는데 분식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메뉴들을 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마지막 뒷장에는 우리 양희정 선생님처럼 그 연금복권 번호, 그러니까 로또 번호 그 번호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죽음의 모습을 보면 슬프기도 한데 오히려 그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슬펐을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고민이 계속 많으면 네네. 그래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네네. 아까 혜정 씨가 말한 것처럼 네네. 안 좋은 죽음도 만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주변 사람들 당연히 이제 괴롭지는 않나요? 크게 괴롭다는 마음은 들진 않고요. 그러니까 천산에 타고났던 원래 천상. 타고난 사회복지사. 아 그래요? 네. 타사? 저는 만들어진 사회복지사. 네. 만사. 저번에 만사. 만사와 본사는 뭐야 본사는? 본래 사회복지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눈물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에 보석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져야 될 보석들, 이 보석들을 안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네. 하시게 되는 분이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거야? 아니면 어떤 그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소니까 네네. 그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냐? 네네. 강연이라든가 그런 네. 거가 같이 다 있는 건가요? 예, 주로는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웰다잉에 관한 교육들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강의를 주로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또 이 웰다잉이라는 게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인적인 준비의 차원에서만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그럼 이 시대의 죽음, 이 사회의 죽음은 과연 어떤가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 요새는 특히 뭐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관심을 갖고서 뭐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으세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처음 뵀나? 하고 제가 일하는 것도 웰다잉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저희 기관에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나 해오신 것들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길로 달려오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제가 정말 사람을 잘 존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또 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며칠만 지나면 네. 존경한 분 더 이상 존경한 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저 사람 또 잘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네. 때리지 마세요. 여기 보이는 방송으로 네. 절대 할 수 없는 구조라서 네. 이전에 보면 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네네. 그 하다가 네. 웰다잉 왔잖아요. 네. 뭐 다른 분야도 많은데 하필이면 네. 웰다잉에 꽂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언제부터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 그게 궁금해서 시작했던 공부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병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유 그 정도 사셨으면 호상이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보면서 외할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왜 저게 호상일까라는 궁금증이 들면서 사람은 왜 죽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보고 경험들을 쌓아온 결과가 이제 그 경험들을 갖고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제 스스로가 죽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안락사, 네.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소장님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예. 만약에 사회자분께서 어느 날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신 불수가 됐고 네. 몸에 통증은 계속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저는 결혼을 했으면 네. 결혼을 했으면 이렇다.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네. 결혼을 했으면 네. 저는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 고통을 그 주위에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네. 결혼을 어차피 안 했으면 네. 뭐 저는 그냥 어차피 이 몸은 내가 케어하는 거니까 네네. 그냥 뭐 내가 그래도 생각이라도 하고 싶은 거를 네. 몸은 안 되지만 뭐 좀 하려고 기록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연명장치를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네. 사실은 하고 싶진 않고요. 네네. 근데 정말 극심한 고통에 있는 상태다. 말기 암이나 그러니까 네.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저는 그러니까 안락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는 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너무 고통스럽다면. 너무 고통스럽다. 눈을 떠 있는 모든 순간들이 고통스럽다면 근데 말기 암 환자들은 그렇게 표현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호스피스나 안병동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시면 그러니까 하느님 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마약성 진통제나 호스피스에서 이 통증이 조절이 되면 이분들은 남아있는 삶까지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뭐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우리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스위스에서는 이제 나 죽여달라 그러면 가서 이제 의사가 주사로 해서 사람을 죽여주잖아요. 이런 것들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이제 뭐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제거하는 건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위 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그러고 그것과 요새는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존엄사.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선택들을 좀 내가 해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락사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는 그 토론에 대한 것들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상조다. 예,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안 돼 있어요. 시스템도 없는데 벌써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끝까지 케어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살을 하시는 거죠. 자살을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안 아프게 통증 치료와 케어가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도 그래도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케어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자살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음과 안락사에 대한 논란들은 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도입에는 먼저 존엄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용어들은 많은데 네네. 제도적으로 보면 네. 논란만 됐지 안착된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많이 듭니다.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요. 네네. 최근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화제 영화인데 죽여주는 네네. 여자였지 않습니까? 네,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보셨군요. 네네. 그 질문을 당연히 안 할 수 없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거 관련된 것 같은데. 죽여주는 여자 참 재밌게 봤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 바카스 아줌마로 활동하시던 윤여정 분께서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굉장히 뭐 성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속된 말로 죽여주는 여자라고 했던 분이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정말 사람을 안락사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영화가 현실보다 조금 더 미화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화. 예, 미화됐다. 오히려 좀 더 아름답게 그려진 게 아닐까. 실제의 사례들은 그런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고 뭐 제가 들었던 사례는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혼자 발견되신 고독사의 사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례에서는 강아지 8마리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강아지들이 이 주인의 시신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꺼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은 더 그거보다 암담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네네.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빨간색으로 네.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아, 그쵸. 그렇죠. 그리고 죽을 사자 지금은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이고 네네.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 어둡고 네. 안 좋고 네. 입안에 그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 조금 이제서야 네. 그런 고독사나 네. 뭐 자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는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 네. 할까요? 글쎄요. 그냥 우선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흔한 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죠. 네. 예,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F층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죽을 사자만 봐도 굉장히 재수없고 불편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광화문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정사진은 뭐냐면 그냥 거울이었어요. 거울이고 거울에다 이렇게 띠를 둘러서 영정사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얼굴을 들이밀면 자기의 영정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서 있었던 시민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열의 여덟은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재수없게. 저거 뭐야. 왜 이런 짓을 해. 웬일이야. 예. 짜증나게 네. 오늘부터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네. 이거군요. 심지어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그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 관광객들 그걸 뭐 궁금해서 들여보다가 깜짝 놀래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들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들이나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산업화 되면서부터 70년대에서부터 이런 죽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터부시되는 경향들이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우선인데 죽음이란 건 비생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자꾸 가리고 피하고 숨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이 사회 경제적인 논리하고 좀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폐쇄하는 경향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 장례식장에 안 데려가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얘 내일 시험이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 그래. 라고 해서 데려가지 않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이 뭔지 보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대 들어서면서부터 젊은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들이나 공포들, 거부감들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막상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생각하니까 이거 준비할 게 한두 개 아닌 것 같아요. 플래너잖아요. 네네. 뭘부터 준비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왠지 네. 플래너니까 무슨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그럼 아까 오늘부터 준비하라 근데 오늘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우선은 뭐 가장 큰 준비는 우선 잘 사시는 거고요. 잘. 네. 네. 그좀 힘드네. 벌써부터 네. 처음부터 힘드네. 내일부터 잘 살면 돼요. 네. 긍정적이신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대면을 할 때는 이제 웰다잉 체크리스트라는 걸 준비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웰다잉의 준비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준비가 좀 필요해요. 영적인 준비? 영혼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달에 만약에 일본으로 여행 간다 그러면 맛집이 어디 있는지 유명한 관광지가 어딘지 다 알아보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계획도 다 짜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인 준비는 뭐냐 그냥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죽기 직전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임종의 순간에 조금 덜 고통스러울지, 몸이 덜 아플지, 어떤 연명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거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몸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마음의 준비. 네, 죽기 직전에 분명히 나의 발목을 잡을 내 마음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이나 원망이나 욕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관계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계. 예, 내가 혹시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남긴 빚이나 유산들, 뭐 남긴 재산들,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관계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잡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르신과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좀 네. 소장님이 그 소스긴 하지만 네. 내용이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닫어. 아니, 간략한 것만 말씀드리면. 간략한 것만. 예, 아까도 다 말씀드렸는데, 뭐 프로그램이 한 10회기 정도 돼 있으면, 첫 번째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후세계. 사후세계. 예, 실제로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죽기 직전에 연명치료 같은 걸 받고 싶지 않은데 중환자실에서 편안하게 그런 중환자실 말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준비할 수 있는지 존엄사에 대한 준비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장례식 같은 것들. 뭐 사전 장례의 양서라든지 내 장례식은 좀 저렴하게 내가 입던 옷으로 화장해서 어디다 뿌려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왜 자살하면 안 되는지, 자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들, 그다음에 살면서 이제 인생을 회고하는 과정들을 한 번씩 하죠. 내 삶의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조금 돌이켜보고 화해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제 자신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만 네. 뭐 어떻게 준비할 것 같은데 막상 진짜 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네. 미래에 그럴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네. 아내가 네. 될 수 있고 네. 또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네. 하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그걸 준비할 때 보면 괜히 눈에 밟히지 않을까. 아, 내가 웰다잉 해야 되네. 어머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죽어야 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님 있거나 또 자식 있을 때, 네. 아, 너한테 무슨 힘찬 말을 하고 놔야 되는데, 네. 또 혹시 이게 교육은 있는데, 네.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요청이 오면. 네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죽음에 대한 교육들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좀 죽음을 꺼내놓고 편하게 이야기자라는 개론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연령마다 뭐 대상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다르고 노인들이나 대상들이나 그래서 뭐 어른들이나 각자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고민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현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도 만나고 네. 일반 성인들도 만나고 네.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만나는데 네. 수업을 다 뭐 8회면 8회, 뭐 10회면 10회 다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후에 뭐 삶이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어떤 이거 죽음에 대해서 혹은 더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뭐 피드백들이 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방송 나온 김에 진짜 약간 다 털어놓고 네, 이야기하고 얘기하세요.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의뢰하실 때 네. 어르신들 싫어하시니까 죽음 얘기는 좀 빼주시면 안 돼요라고 의뢰를 해요. 아니, 다행 연구소인데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빼로. 어르신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웰다잉 수업에서 죽음이라는 얘기를 빼고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웰만 하라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연구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그럼 죽음을 좀 꺼내놓고 이야기하자. 왜 맨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실제로 뭘 꺼내놓고 이게 어떤 과정이 좀 대놓고 이야기를 하자. 이게 뭐 무슨 뭐 섹스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이렇게 못 꺼내놓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말씀드리죠. 이런 죽음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어머니하고 따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 대한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인데 이 죽음에 대한 수업을 8번이나 10번 정도 했다고 해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물리학을 10번 듣는다고 해서 물리학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웰다잉 수업을 10번 했으니까 이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수업을 했으니까 효과를 바라는 건 당연한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해보고 죽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업의 좀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 가서 10번 수업 듣고 확 바뀔 수 있다면 저도 그 수업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번,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사실 저도 수업을 이제 한 그럼- 번이었죠. 특강처럼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번 저희 기관에 오셔가지고 대상은 다 달랐어요. 직원, 그리고 장애인 이용자분들,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부모님.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는 또 직원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잘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용자한테 잘해야겠다. 이 물건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나눠주고 처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죠. 다시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계속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들으면 내가 살아온 삶도 약간 뭐 짧게 저는 물론 이제 짧게 들었지만 살아온 삶도 조금 점검을 하게 되고 약간의 반성과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혜정 씨가 이 정도 느꼈으면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진짜 뭐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가장 나이가 어린 층이 어느 층인지 알 수 있나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막 분필 날라오고 막 산만하지 않나요? 무슨 맨 죽음이야. 나 지금 항상 지금 왜 가지고 데이트도 못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이제 세월호 사고로 겪었던 그 또래의 아이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받아들인 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뭐 병으로 죽어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고로 죽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막 불편해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민하는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한 교육들은 사실 뭐 전연령에 해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네. 가장 그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되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여러 교육 네. 우리가 뭐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게 아까 담화 얘기했는데 저는 네. 이게 국정교과서 갑자기 또 생각나네. 교육하니까 또 갑자기. 교육이 문제죠. 네.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 진짜 이 방송 오래 못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웰다잉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정권이 바뀌면 되니까. 그래요? 네. 웰다잉 그거 다이빙 벨 비타고 바르는데 이거 진짜 왜 이래 이거? 이상해지는 거야. 소장님은 네. 뭐 특별히 본인만의 네. 준비한 웰다잉이 있는가요? 저는 그냥 따로 준비하는 거 없고, 뭐 관련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해놓고는 있는데, 그냥 아침에 세수할 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오늘 죽으면 잘 죽을까? 라고 세수를 하면 답은 늘 아니온 것 같아요. 아직 더 해보고 싶은 일도 있고, 더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미안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누구한테 연락 좀 해볼까? 뭐 부모님한테 뭐 안부 카톡이라도 좀 해볼까?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좀 소소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죽을 때 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네.
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하셨던 누구 더 만날 걸, 같이 네네. 시간 보낼 걸. 네네. 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한테 조언을 하자면 네. 더 즐겁게 즐기면서 네네. 사시는 것도 좋겠다. 네. 네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교육하고 그 명을 재촉하는 일인데 그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네. 그 명을 재촉하는 일인데요. 굉장히 신중한 신 모습. 별로 그래요? 친하지 않지만 그래요? 예, 그렇게 제가 사람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네. 되게 예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광장에서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소리도 크게 지르고 박수도 그게- 크게 치고. 그게 노는 거군요. 네, 저는 어떤 광장에서 굉장한 네. 자유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또 왠지 그 전국 노래장 갔다 와서 네. 뉴키즈 언더블락 콘서트 갔다 왔던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저도 당황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가요 무대에서 뉴퀴즈 언더블럭이 이제 이거 어린 사람들이 들으면 못 알아듣는 이거 퀴즈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네네. 그래요. 뭐 못 해본 거 갑자기 하는 거 네네. 아까 우리 혜정 씨가 말한 것처럼 네네. 해보지 못한 거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네. 뭐 객원이긴 하지만 뭐 마이크 거의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 전 아노니스님께서는 혹시 못 해본 거 있나요? 저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제가 말해드릴게요. 장가를 아직 못 가봤죠. 장가를 못 갔다. 가셨답니다. 그거- 네. 그게 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이런 다 다잉할 사람들이네. 이거 뭐 이러면 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띵동.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번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을 꼭 들으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숫자는 네 제가 알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네, 얘기 계속 하시죠. 내가 3명이었나? 그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충격이었어요. 네. 그때 기억이 살짝 듭니다. 나는 의외인데 했더니 뭐 이렇게 적은데 뭐 이렇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눈빛이? 설왕설왕했던 제가 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저는 또 네. 강원나 선생님 보면서 네. 물론 이제 웰다잉도 좋고 네. 뭐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네. 염려되는 바는 제도권에 있지 않아서 수입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네. 2014년도까지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했었고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도에 나와서 이제 1인 기업으로 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확실히 수입은 재직 당시보다는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혼자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은 없지만 그래도 늘 불안하죠. 이 프리랜서의 삶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현재까지 이제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홍보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 방송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그럼요. 겁니다. 여기 네. 전국 사회복지사들 다 듣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의 행복한 죽음을 도와드리는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검색어창에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를 치시면 홈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전국 어디나? 네, 제주도도? 네,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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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우리가 광고 방송 듣는 줄 알았어. 너무 네 좋아요. 네네. 이 기세 네네.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웰다잉 웰빙 관련된 거 듣다 보니까 네. 여전히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인적 죽음도 있지만 네. 가끔씩 우리가 예전에 사회적인 어떤 네네. 충격에 의해서 사람이 일단 우울증이 빠진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이 탄핵 정국이든 네네. 하야 정국이든 네네. 이 정치권에서 이뤄진 일들이 그럼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꿈을 좀 꿨는데 내 꿈으로는 되지도 않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좌절감. 네네. 뭐 격리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내가 원하는 뭐 학과를 내가 뭐 학과를 나와도 취직 못 하겠구나. 네네. 이미 다 정해진 사람이 다 하겠구나. 그런 그 자괴감도 들고 네네. 대통령께서도 자괴감 든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도 어떻게 말하면 관련된 어떤 네. 우리 죽음이 아니더라도 네. 되게 큰 이슈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떠났으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OECD에서 이제 죽음의 질이라는 걸 조사하거든요. 죽음의 질. 예, 죽음의 질이라는 걸 조사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죽냐.
를 조사를 한 건데요. 몇 년 전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40개국 중에 32위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 죽을 때 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다음에 1위는 이제 영국을 했고요. 1위는 이제 뭐 영국은 NHS도 있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시설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32위 정도 했다라고 지금은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32위를 했다는데 제가 그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야, 한국 사람들 살기도 힘든데 죽기도 힘들게 죽는구나. 예. 사는 것도 힘든데 죽는 것도 편하게 못 죽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사회가 이 한국 사회가 과연 한국 사람들 편하게 죽게 만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현 정부는 그다음에 현재 정치인들은 현재 지역 사회는 과연 한국 사람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고민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것들도 그런 고민들도 있고요. 그렇죠. 노인 빈곤율이 47%, 네. 그렇죠. 50%에 달하고 네.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노인 자살률, 네. 노인 우울증 1위 네, 네. 이렇게 나오잖아. 네. 연쇄 반응을 사실 갖고 오는 건데 네. 사실 질병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노인의 사고 중에 하나잖아요. 질병이.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장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저희 그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네. 나중에 사실 저 사보험을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불안한 거죠. 그쵸.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아닌가요? 잘못된. 아, 우리 히포님이 들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또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두려움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네. 있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이 1위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NHS니까 다 병원이 공짜잖아요. 줄만 서 있으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영국에서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NHS다 보니까 줄도 길고 그다음에 의료 수준도 굉장히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암 치료를 받으면 어쨌든 빨리빨리 되고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좋으니까 치료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조차 치료가 안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암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퇴원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통제밖에 놔줄 게 없다면 사실은 병원은 수술하고 치료받고 검사해야지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더 이상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없다면 퇴원시키고 다른 환자를 받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기암이 더 이상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죽음의 과정까지. 근데 호스피스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지 않고 의료 시스템들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병원도 영리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나 복지적 측면에서도 확실히 한국 사람들 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잘 죽지도 못하는데 자살률이 노인 자살이 높다는데 근데 요즘 뭐 계층 보니까 뭐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네. 어느 세대가 어느 세대 보고 뭘 하라고 격려를 줄 수가 없어. 다 자살률이 높고 빈곤율이 높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다 못 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여기다가 또 대통령 문제까지 정치까지 겹치니까 대체 외국에서 보면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막장이죠, 막장. 아니 경제 수치로 따지면 12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모든 게 다 안 좋은데 정치도 안 좋고 전국도 안 좋고 대치에 있고 뭐 다 안 좋은데 저거 어떻게 저런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한다잖아요. 거기다가 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화를 가고 있고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떤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회가 막 급격하니까 결국은 어떤 걸 집중적으로 자기가 안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웰다잉은 개인적 준비의 차원도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준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 차원의 준비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개인적 차원은야 뭐 개인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겠지만 과연 국가가 저렇게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지금 방금처럼 국가적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약간 네.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건 자살이죠. 뭐 자살률 높다고 하는데
자살 예방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사실 뭐 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고 네. 굉장히 적은 비용들을 사용하고 있고 뭐 고독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분들도 파업을 굉장히 하셨죠. 아, 그렇죠. 예. 그분들도 굉장히 어떤 자살 시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고용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조차도 사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들과 예산들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반문하고 있죠. 예산을 배치를 하랬더니 사드를 배치하고 그쵸. 이런 꼴이군요 네, 지금. 네네. 네.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 못 갈 것 같아. 우리 이 방송 자 복지국가 이거 하면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도 강원남 소장님한테 네. 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네. 다시 한번 안 물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복지국가는 잘 죽여주는 국가. 사람 좀 제발 잘 죽게 좀 도와줘라. 편안하게 죽게끔 도와줘라.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잘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나라가 저한테는 복지국가가 아닐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죠. 저는 어떤 의사분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물 복지도 있고 어떤 다른 여러 다양한 복지들이 있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는 복지가 없냐? 그럼 죽음 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의사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회복지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잘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사람을 조금 편안하게 죽여줄 수 있는,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잘 살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죽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덜할 것 같아요. 노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나라. 네. 그렇죠? 네. 근데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시간이 한 10년, 20년 더 지나면 저도 두려워질 것 같아요. 더. 지금도 아예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내 눈앞으로 그런 노인이라는 시간이 더 앞당겨져 왔을 때는 두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어르신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떤 사례도 있냐면요. 아버님 한 분께서 이제 머리맡에다가 그 영정 사진을 두고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정 사진 두고 자기 장례비 옆에다 두고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분은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옆에는 아무도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사람들이 죽음은 환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죽음이 아주 철저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더 함께 대처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덥고 노인이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몰입이 제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끝에 가니까 이상해지네. 네. 덥고 죽셨다. 갑자기 아무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혜정 씨가 말한 것처럼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노인에 대한 나이가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이미 이 사회 전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건데 역시 이 사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이 제대로 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씨 듣고 보니까 저번에도 듣고 이번에도 두 번째 듣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든가 딱 쓰는 것도 있나요? 저는 살아가는 거요. 네네. 한번 웰다잉 네. 저번에도 한번 들었고 네. 복지관에서 오늘 네. 좀 맞으셨지 않습니까, 소장님을요? 네, 역시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 네. 이것도 입니다. 한 달 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죽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러나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 플랜을 통해서 관계 또는 행복한 과정을 이루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느껴집니다. 혜정 씨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강원남 그 소장님이 그 에너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에너지. 사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이렇게 그 일을 혼자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혼자 있어봐서 하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일하는 거. 일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 PD님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옆에 동료가 있고 생각이 맞는 스승이 있고 조언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다면 뭔가 같이 힘들어도 같이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혼자 그 일을 오롯이 하다 보면 내가 그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일을 사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100명이 수업을 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본인에 대해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준비하고 내 지금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한 또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명의 삶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 고맙습니다. 저 진심인데 왜 웃으세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사실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요. 뭐 웰다잉을 많이 설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연구소에 숨겨진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제가 잘 죽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소 운영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중에 죽을 때 정말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저희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저도 짧지만 이 강의가 복지관이든 어디든 소장님께서 할 때 보면 조그만 맛보기인데도 약간 출렁출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못하신 이야기도 좋고요. 네. 지금 혹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혹시 청취자 중에 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다 보니까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죽음이 다 두려운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약한 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그런 죽음의 모습들을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더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당부들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젊었을 때 한 번쯤 들었던 말이잖아요. 네. 오늘은 바로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오늘 막 듣고 보니까 결론은 이 딱 세 마디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행복해서 죽겠어. 이 말 꼭 한번 네. 오늘 제가 제일 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